중국 사드 보복으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시장 다변화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의군의 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8달 동안 3차례나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대표의 아들이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상주군이 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결국 공천으로 선회, 공천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공과 유통,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6차 산업이 추진되면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낮 한때 일부 지역에만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내린 비로 대구에 오랫동안 이어지던 건조주의보가 해제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오늘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 이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는 포근함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의 기온 6.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바람 때문에 조금 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군의군이 한 공무원을 8달 동안 3차례나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아버지가 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 대표에서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공직을 시작한 박모 씨.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군의군 고려면에 있는 장곡 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6달 뒤 군의농업기술센터로 재발령을 받았고 다시 2달 뒤 군의군 청사 1층 안내직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8달 동안 3차례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박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부터 군의군의 수건 사업이 된 대구공항 유치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박 씨는 군청의 이례적인 인사 조치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번 인사는. 지금은 인사철도 아니고 갑자기 근무한 이제 2달밖에 안 되네. 또 인사가 난다는 게 이상하고. 박 씨의 아버지는 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이라면서 군의군의 보복성 인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 반대 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인데 불이익을 준다는 게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법도 없지 싶습니다. 이 연좌제라 하는 건 들어보면 봐서도. 이에 대해 군의군은 해당 부서의 형편을 고려해 인사 발령을 한 것뿐이라며 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한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 공항하고 관련해서 거기 반대 추진위원회 맡고 있으니까 혹시 오해할 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청으로 오니까 연견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군의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 대한 잦은 인사가 상식을 벗어났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역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하는 10대와 20대 인구가 줄면서 혈액 재고량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십자사는 혈액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 3, 40대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헌혈센터. 하루 평균 100명가량이 찾아 헌혈자 수로 전국 4위인 곳이지만 평일 낮엔 한산하기만 합니다. 어제 대구의 혈액 보유량은 4.51로 관심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A형은 3.11, O형은 2.11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1월에서 3월은 헌혈자 수가 평소보다 7%가량 줄어듭니다. 10대와 20대가 전체 헌혈의 80%에 달하는데 겨울방학이어서 헌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액 수급이 좋지 못한 일부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O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
당일 데일리로 지금 요청해서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웠었고요. 더욱 문제는 헌혈 공급자가 젊은 층에 몰려 있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혈액 수급 전망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기조에다 지역에선 청년층이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대구 경북의 15세에서 29세 사이 인구는 7년 새 7만 1,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일 수도 2015년 연평균 5.7일에서 지난해엔 4.5일로 줄었습니다. 10대, 20대의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혈은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헌혈 봉사 시간 4시간 인정됩니다. 30, 40대에도 많은 헌혈 참여 부탁드립니다.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의 헌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30, 40대의 헌혈 비율은 18.8%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50.1%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달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 투표는 선거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참에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으로 수출기를 돌려서 시장 다변화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인 대구 경북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올해 7.6%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세계 3대 성장 시장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Textiles, garments, auto components, medical devices, and of course electronics. In each of these areas, we believe India should be your next big blue ocean for Korean companies to come. 전문가들은 13억의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인도가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인도 내 국산화가 낮은 분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반 진출 수요를 활용하되 이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인도를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력이 강한 인도 시장을 겨냥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을 공략하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섬유나 의류 쪽하고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글로벌 무역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이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농업의 가공과 유통, 여기에 서비스까지 융합하는 6차 산업이 추진되면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일자리, 농산물 소비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엉으로 만든 차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가공, 판매, 체험까지 결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영농장뿐만 아니라 계약 재배를 통해서도 원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변 생산 농민들은 가격이나 판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원물로 냈을 때는 한 1.5배의 수익가치에 그치겠지만은 조금 더 손을 대서 또 정리를 한다면은 현재가 한 20배 되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문경 오미자를 원료로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오미자 재배 농장과 양조장, 체험관을 묶어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체험을 하고요. 농촌진흥청이 6차 산업 참여농가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은 21%, 일자리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원료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산과 소득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차 산업 정착을 위해 지역의 특산 품목 중심의 지원과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 농업이 6차 산업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내년에도 국비를 3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전략팀을 꾸렸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 대형 프로젝트인 대구 경북 관문공항 건설과 영호남 연결철도 건설, 또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 등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전문 육상인들이 아닌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영국에서 온 98살의 할아버지도 경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난 할아버지가 멀리 뛰기 라인에 섰습니다. 6차례의 시도 끝에 얻은 최고 기록은 1.25m. 시도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95살부터 아마추어 육상대회에 나가기 시작한 찰스 어그스터 씨는 자신이 쓴 책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greatly admire Korea, South Korea, and also because I wanted to show that in old age you can start something new. 전 세계 75개국 4,7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대거 참여해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이렇게 지나가지고 또 아마추어로서도 육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다 보니까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는 지난 2004년 독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유럽과 미주에서 열려왔는데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 대구 대회가 처음입니다. 항공료도 자기가 내고 그다음에 숙박료나 이런 뭐 관광 쇼핑도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시로 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폐회식이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상설 문화공연과 전통 체험놀이, 먹거리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매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상주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결국 공천으로 선회했습니다. 무공천 번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 만큼 누가 공천장을 거머쥘지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공천자를 내지 않겠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주일 전 자유한국당의 이 무공천 방침이 이번에는 공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천을 하겠다고 바뀌어 다시 한번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선을 거쳐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 상황은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모든 현역 의원과 한국당 초선 의원들의 공천 건의가 잇따르자 일주일 만에 번복한 건데 무공천 시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질 경우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가능합니다. 공천 번복 논란 속에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의 공천장을 누가 거머쥘지 관심입니다. 공천 신청자 6명 중 김준봉 예비후보가 공천 번복이 결정되자 사퇴해서 의성 출신의 김재원 전 정무수석 대 상주 출신 4명의 후보 간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천자 결정 방식은 여론조사를 통한 1, 2위 간 결선 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김재원 전 수석이 공천자로 결정될 경우 친박에 공천을 줬다는 논란 속에 상주 출신의 민주당 김영태 후보와의 지역 간 접전이 예상되고 상주 출신 후보가 공천자가 되면 김영태 후보가 군위 의성 청송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2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건강 달리기 등 4개 종목에서 열리고 국내외 엘리트 선수와 육상 동호인 14,0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로 다음 달 2일 새벽 5시부터 낮 12시 반 사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일대 도로에서는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대구 시립희망원의 창고에서 정신질환 생활인에게 고무탄 공기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희망원 재활교사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끈으로 지적장애인을 묶어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재활교사 31살 B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생활인이 맡겨둔 돈 27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전 재활교사 48살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갑질 행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시와 8개 구군, 출자 출연기관의 행정문서에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주기로 하고 내일부터 대구시 내 지정대리점에서 신청받습니다. 2인 승인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60km를 달리고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서 완전히 충전하는 데 2시간이 걸립니다. 대구시는 보조금 지원으로 1,500여만 원의 차를 400만 원대에 살 수 있고 취득세와 교육세 등 세제 혜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신 건축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7회 대구 건축박람회가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 공동주최로 모레 23일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이달 26일까지 나흘 동안 최신 친환경 건축자재와 전원주택, 주택정보와 디지털 홈기기, 가구와 인테리어 등 건축 관련 300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이 밖에도 가구 직접 만들기와 일본의 목조 건축 입문자를 위한 건축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대구에 오랫동안 이어지던 건조주의보가 해제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오늘 낮에는 또 한 번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 이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는 포근함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차츰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영상 6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14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6도, 낮 기온 13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 동안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약간 낮아지겠고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